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그 전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 참 참혹함에 한 사람의 어떤 그 참 좋지 않는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 같은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참 이스라엘을 침공한 하마스, 그 객관적인 조건을 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그 생존 요건을 갖다 이스라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던데, 어떤 그 무지한 판단을 했는지 이스라엘 침공해 가지고 또 뭐 신생아를 죽이고 어린애들을 갖다 불로 태우고 또 납치해 가고 이런 짓을 벌여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보복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뭐 종교 갈등이라고 합니까? 이념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21세기 이 정도 개명된 세상에서 저런 무지하고 참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집단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그 목요일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당 나름대로 뭐 이렇게 평가되어진 그 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는 눈, 이걸 아마 이제 아마 조선일보 기자들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을 갖다가 의원들로부터 그 지금 선거를 보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수도권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정 운영에서 민생 경제보다 이념이 전면에 강조되다 보니 민심으로부터 애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즉 말해서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이념 전쟁을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구하는 듯한.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제 뭐 선수가 되는 의원인 같은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경고. 이건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좀 구체적이고 한번 세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애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뭐 어떤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존 전략이죠. 즉 말해서 하나의 뭐 집이라고 하면은 기초석이 흔들리고, 저번에 그 LH 건축물 사고처럼 그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존 전략이 거의 무너진 것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여당을 이끌어가는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들, 어떤 국민의 한 축을 갖다가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국회의원들이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정치 어떤 지형을 분석할 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어요. 보수하고 진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냥 정치한다고 앞서서 지금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그 행태, 품격, 이런 걸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죠.
왜 지지율이 그렇게 흔들리겠어요? 국민들은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성실껏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국가 전체나 국민들의 행복, 어떤 생존 전략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 내가 당선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가 국가 전체로 가는 옳은 방향으로 한다고 교육시키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걸 하여간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점에서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만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꼭 그렇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치를 얘기하고 무슨 국가 어떤 이념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보수를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보를 얘기하는데 지금 진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진보라는 개념은 지금 상황보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가고자 하는 것, 목표. 물론 이제 그 진보란 개념은 실은 뭐 사회주의 사상에서 그 가는 어떤 꼬린 지점에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국가 운영 이런 걸 놓고 뭐 진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들은 다 지워버리고 간단히 그냥 진보라고 그런다면은 국가 정체나 국민 정체가 좋은 쪽으로 가서 행복하고 국가가 번영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진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수라는 것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변혁을 하다 보면 질서가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져가면서 나가자는 얘기인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저쪽에서 얘기하는 수구 꼴통 보수 같은 그런 개념.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시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뭐 임의적으로 그냥 얘기하기 좋게 보수 진보 중도를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도는 없다. 뭔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을 하고 싶은 집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린다. 혐오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어떤 품격이 사람들이 존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뭔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데 뭐 전혀 그러지가 않고 오히려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역행되는 국민들이 뭔가 하고자 하면은 그냥 그걸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자기들이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한전 그걸 원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는 뭐 하루에 260만 원인가요? 160만 원인가 그런 장소를 잡아가지고 예유를 하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보고 있는 걸 사람들이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100%다 맞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년에 4월에 선거인데 각 당에서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참 답답한 우리 여당 국민의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조금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사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결국 그 양반은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때 그 조선을 갖다가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사직생이란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사형수도 지금 사형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앞장서서 나가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 국가의 혜택을 받고 권력을 누렸으면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 내년에도 좋은 자리에 공천 받을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거의 무너져가는 나라의 각 고대, 그걸 다시 구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 여론 생각이 나갖고 이런 시각으로 정황을 보고 있으니 여당을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그 후보되는 사람이 경찰에 치안 정관까지인가 했었나요? 그러면은 국가의 세금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가 지지하는 사람, 그가 앞으로 받들고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었는가? 그러면은 국가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제복을 입고 국가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지금 혐오 정도 수준을 지나서 이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뭐 일반 사람들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말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만 챙기려고 하는 아전 인수격이거나, 그리고 말도 아닌, 우리가 그냥 말도 아닌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끌어다가 붙이는, 경강부의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무시하는데, 그게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지도자라고 대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좀 내가 오늘 아침에 약간은 거칠게, 그 다음에 뭐 체계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각 당에서 정말로 내년에 이기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국민의힘이든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국회에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지 않는, 그 다음에 국회 안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그 몰염치하고 그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깜냥도 안 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게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되겠죠. 면책특권이 없으면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살면서도 무슨 명예훼손이 모욕이냐 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는데, 소위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들을 하고 그래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 뭐 그건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는 것은 실은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고 자신들을 갖고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탄생될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 직언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버리시고 정말로 참신한 정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22대 멋있는 국회의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